네, 여야가 일몰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뭐 올 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022년 정치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두 분의 간단한 의견을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 변호사님. 예. 2022년은 새로운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가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선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시면 그 전에 썼던 모든 정치 문법이 다 파괴됐습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두 분의 후보가 붙어가지고 이제 누가 되든지 이제 그 여의도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질서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진통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혼돈이라는 게 질서의 어머니입니다. 혼돈이 있어야 구질서가 새롭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이 됩니다. 올해는 아마 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질서가 또 여든 야든 대한민국 정치에 새롭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리 예전 말에 이제 가정맹호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뼈있게 이렇게 새겨들어야 될 얘기는 아닌가. 나의 정치 활동,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정부 인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민생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다음 2023년에도 이런 좀 정치 활동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회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화물차 안전, 저희가 뭐 좀 전에 그 보도도 해드렸었는데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민생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혼란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법은 원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리가 되도록 예정돼 있던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각 관계자들 모두가 이게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대비를 하기보다는 당연히 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대비해야 했던 사안이고요. 특히나 이제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새로운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뭐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들여가지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저기서 주위에 아마 선의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연장을 하고 그런 게 모두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힘들게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다음에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 다시 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나간 원칙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 일몰법에 대한 처리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몰법이라는 게 이제 계속 연장을 하면 이게 일몰법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 뭔가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저 뭐 대립할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개선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몰법을 연장을 하던 아니면 일몰법을 지금 종료를 하고 어떤 새로운 지금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는 지금 취지잖아요. 그럼 원점 재검토를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화물 운송자들 중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우리 화물연대 파업을 할 때 무슨 뭐 귀족 노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작업 환경이라든지 운송 환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선에 대한 어떠한 근데 이 지금 일몰법을 연장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 어떤 관심이라든지 정당성이 좀 부여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냥 이걸 3년 연장만 하고 말 것인가? 그럼 3년 연장 뒤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정부 책임도 크다고 봐요. 이게 이미 5월달, 6월달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걸 하기로 어찌 보면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올해 끝나는 이 일몰법 화물 운송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걸 그냥 계속 미뤄뒀다가 얼마 전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 예. 뭐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부에서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양측 다 예를 들어서 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주와 화물 운송업자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논의에서 화주는 쏙 빠져 있어요.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화주가 주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쪽에 그 피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보호를 하면서도 이번에 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단순히 국토교통부나 의회에서 이 부분 원점 재검토만 하겠다라고만 한다면 저는 그 기간 동안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안전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제일 부분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법안들을 1월에 좀 다시 논의하자라고 네. 해서 임시국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뭐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래도 보시는지요? 논의가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야 원내대표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뭐 원래는 28일 날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은 뭐 당초에 뭐 28일 날 처리되기 굉장히 힘들었죠. 논의 네. 자체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무슨 방탄을 뭐 이재명 대표 그 전에 뭐 체포 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발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지금 뭐 저희 쪽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방탄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일하는 국회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 1월달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은 뭐 국정조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일몰법에 대한 내용도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면 더 이상 뭐 이거 뭐 안 한다 만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임시국회를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이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그 이번에 노웅래 의원 방탄하는 거 보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야, 민주당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회기 중에 체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기를 이제 더 열게 되는 건데 그 회기를 더 여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노웅래 의원을 회기가 끝나면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데 그 회기가 연속이 되면 다시 체포 동의안이 올라가서 다시 그렇다고 가결을 시킬 수도 없고 부결을 시키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면 그러면 부결만 이제 3번 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20% 정도는 정발할 거고 그게 총선까지 계속 이 후유증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이 이제 단합력이 좋고 보면 그런 면에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폭주 기관차가 아니라 전부 다 브레이크만 잡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기관차를 돌리려고는 아무도 안 하고 다 브레이크만 잡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인데 예.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는 아무도 안 잡고 그냥 다 달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시 또 어떻게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뭐 이런 식으로 연속돼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거나 구속돼가지고 지휘부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비대위 체제나 지지율 공백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은 많겠지만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부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발사를 했어요. 기관차가 다 떠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설 이후에 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근데 설이 20일께예요.
예, 그 불과 한 20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 안에 뭐 검찰에서 무슨 언지를 받으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 발부하신다고 신청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날짜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로 네, 지금 조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불과 10일 정도 차이밖에 안 되고 뭐 조사가 그때 이루어져서 바로 뭐 체포 동의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국민의힘이 너무 이렇게 민주당을 뭐 방탄이다 이렇게 좀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상으로는 제가 볼 때 수사기관에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설 이후에 연하 지금 전에 20일 정도 그래도 일을 하자라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안 열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가나 설 이후에 연하 뭐 그냥 그게 그건데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 이제 그 회기가 아니면 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야만 구속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회기가 아니면 일단은 체포영장은 발부되는데 그 들어가셨다가 국회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빼올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회기 중에는 아예 그 구속되지 않는 식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을 다시 빼오는 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한 10배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기를 아마 연속시켜가지고 방탄을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회기가 없습니다. 끝나서 설 이후에 그 사이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그렇죠. 의견이 분석이신데 소환이 된 상태에서 네. 소환 조사 받다가 구속영장 청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뭐 야당의 있지 않다. 대표인데요.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뭐 다 측근들 다 구속이 돼 있고 뭐 증거나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미 뭐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사건이고 또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도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어디 더 줄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참고까지 되겠습니까?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왜 그게 8일 전이나 그쵸. 이셀 네, 이후나 왜 뭔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 걸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알 권리 청에 여쭤본 것이고 네. 판단은 또 국민 여러분께서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1월 7일로 끝이 나는데 사실 이것도 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참 눈을 찌푸릴 그리고 또 이제 유가족들이 막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막 항의를 할 만큼 네. 그 모습이 좋지 않았고 시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매듭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예,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뭐 원래는 12월 2일 날 예산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을 해서 한 45일 기간을 좀 하자 국정조사를 그렇게 이제 당초에 합의가 됐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25일 정도는 까먹었어요. 뭐 네. 하지를 못하고 그냥 뭐 예산안 때문에 좀 늦어졌죠. 뭐 그건 뭐 양 당에 다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 좀 그래서 국정조사가 좀 충실하게 진행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연장돼야 부분이 된다 보시는 있었는데 거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찌 보면 지금의 국정조사가 특히나 청문회 한 번도 지금 생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3번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뭐 단 10일이라도 어차피 뭐 국정조사에서 얻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비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족 측에서 원하고 있는 특검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예를 들어서 특검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지 그건 저는 어떤 국민들이 이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파적인 내용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을 따지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걸 뭐 유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반대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는 민주당 측의 입장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국정조사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이미 국정조사 기간의 시작과 마지막은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로 돌입하는 기간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취조하는 기간이 짧은 건데요. 그 전에 25일 이제 늦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25일 동안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 이상민 장관을 불러내는 그 타이밍에서 적절히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을 받아내는 게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지 그게 뭐 이상민 장관을 3번 부르면 더 낫고 5번 부르면 더 낫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하면서 사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국정조사가 이뤄낸 성과는 전혀 없어요. 성과가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객관적인 성과를 기한의 문제로 따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준비 기간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지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뭐 정무적인 성과 예를 들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호통치고 망신 주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보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꽤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 뭐랄까 약간 독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잘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여당 생활 한 5년 하고 하시니까 그게 좀 창이 약해지신 건지 그렇게 그것도 강하지가 않고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뭐 1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추가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진상규명도 안 되고 그걸 정무적인 공격도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연장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연장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제 연장을 해야 되면 신현영 의원의 문제가 더 이제 포커싱을 가지고 집중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를 정말 진정으로 연장을 원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도찰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되고 뭐 회의가 파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몰래 촬영했다라는 입장을 이제 국민의힘은 내고 있지만 의정활동 기록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따져봐야 돼요. 이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항상 형식을 가지고 손끝을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는데 손끝을 항상 뭐라고 하시죠? 저 손끝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조수지 의원하고 전주의 의원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그걸 도찰이라고 뭐 영예인 의원실이 본인이 이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보좌관들이 아마 이 의정 활동 기록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도찰을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은 상태인데 도찰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 과정 뭐 질의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찍다가 어찌 보면 부적절한 단어가 들어가서 부적절한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족의 뜻이 먼저다.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도 애도 기간에도 뭐 언급도 안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내용들 그럼 본인들의 진심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들이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태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태도를 보기 전에 어쨌든 이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촬영 자체는 저는 법적으로 무슨 전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몰래 있는데 이것을 몰래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니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걸 찍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여기 공개된 장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계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걸 굳이 뭐 촬영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방송사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방송이 되지 않더라도 촬영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오히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이런 촬영을 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걸 문제 삼는 건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촬영 자체가 또 문제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러지 저는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대화자 사이에는 대화자는 녹음을 할 수 있지만 대화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녹음을 하는 거는 이제 위법 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녹음이든 녹화든 일단은 녹음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의원들께서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완전히 사적인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네, 공개된 그렇죠? 장소고 그리고 뭐 기자들도 있을 수 있고 관련자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게 형법적으로 어떻게 의율될 거냐를 넘어서서 스스로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원 변호사께서 좋은 부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뭐 형식을 떠나서 공개된 장소고 또 공인으로서 또 지켜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찌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주의한 부분도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 사면 단행했는데 가장 관심됐던 부분이었죠. 사면 복권대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이제 귀가 전에 많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 앞에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또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겠다는 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메시지를 일단.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의 과오를 사죄한다. 아니면 뭐 국민들에게 뭐 유감 표명을 했지만은 저는 사과까지는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뭐 어찌 보면 본인에 대한 벌금 뭐 형량도 형량이지만은 벌금 82억도 다 면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윤 대통령에게만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끼친 점, 정말 그 어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정치적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실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적 이득을 취득한 범죄였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시 대통령으로서도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게 사면에 어찌 보면 진정한 뜻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눈여겨보신 부분도 있으세요? 뭐 특별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그래서 정말 그 사과 표현이 나왔으면 저는 한번 기대를 하고 좀 봤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력기초 송구 이게 좀 약했다. 이런 이제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을 워딩으로 먼저 봤어요. 워딩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워딩으로 봤을 때는 간결하고 함축적이고 사실은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발언을 이제 하시는 동영상을 보니까 역시 말을 못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조금 하면서도 워딩과 예. 그 영상의 느낌이 매칭이 안 되셨군요. 예, 근데 제가 그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어록을 많이 만드는 대통령은 정권을 재창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좀 말수가 많이 없고 내 말이 이렇게 막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남지 않았지만 그 결정들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결정들이 남은 대한민국을 또 국민들이 인정을 해요. 그 인정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한 번 더 정권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그렇게 어록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 하시지만 일생의 라이벌인 YS에 비하면 또 어록은 굉장히 부족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정권을 이제 재창출하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평소에 이제 다변이시라는 이야기도 있으시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이제 하시려고 했던 것도 소통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마음속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맞아요. 어록을 많이 만들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은. 그가 얼마든지 안 하셔도 멘트 욕심 내면 안 된다. 네, 멘트 욕심 안 내도 얼마든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87년 체제 이후가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성숙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살아 계셔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정권 교체라는 게 정권 유지라는 게 역사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 계신 분들은 자기 입장에 따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역사가 되면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면 결국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을 재창출했느냐.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될 겁니다. 이번에 뭐 메시도 월드컵 우승이 없어가지고 마라도나하고 펠레하고 비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우승이 대통령의 월드컵 우승이 정권 재창출입니다. 예. 그래서 멘트 많이 없으셔도 되니까 그 생각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훌륭한 결정 많이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좀 미지근했다 하더라도 큰 그 의미를 두지 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귀갓길에는 이제 과거 친이계 얼굴들도 많이 보였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도 2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뭐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뭐 정치적 영향력 같은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부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이제 반문교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받고 바로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선거에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후원회장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정치력, 그게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그 정치력이 굉장히 이제
축소돼 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역사와 대화를 하고 역사의 평가에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전당대회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거는 좀 작은 스케일의 정치니까 이런 거는 현역 정치인들이 그냥 하게 하시고 본인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역사와 대화를 남은 일생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책임이 있으세요. 대통령으로서 그 큰 정치를 마무리 짓는 기간으로 나머지 일생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기자가 물었어요. 뭐 하실 말씀 더 없네 했더니 뭐 또 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두고 해석이 좀 열린.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그러면 아니냐. 정치력을 발휘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최소한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어찌 보면 그 세력들이 과거 이제 MB계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이 이번에 또 최소한 가장 근시일 내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뜻인지 네.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말씀을 저도 어저께 그 말씀이 조금 귓가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는데 네, 그래서 마스크 쓰기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또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현실 정치에 좀 참여를 하시겠다는 얘기신지 뭐 현실적으로야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세력을 다시 한번 운집을 해보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자장격인 이재호 장관이 굉장히 그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국민의힘의 또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또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도 어떤 국정 운영의 경험자로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원로로서 국가의 원로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현실 정치에서 자신의 세력들을 참여를 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것은 조금 성급한 생각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의원과 이제 면담을 했고 적임자 같으니 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는지요? 그 후보를 만나면 덕담해야지. 덕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악담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덕담해야 되고요. 예, 덕담 안 하고 뭐 너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다 이러면 그분 평생 마음에 한으로 남아요. 그럼 누가 갔어도 저 누가 갔어도 저 정도 했을까요? 덕담은 어. 하실 수 있는데 어. 문제는 이거예요. 만남의 그 빈도가 앞으로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후보를 다 한 번씩 만나주면 사실은 김기현 의원의 만남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김기현 의원만 만났고 다른 후보를 다 안 만났고 김기현 후보님한테만 덕담을 했으면 그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권성동 의원 또 친이계 옛날에 또 핵심이셨고 권성동 의원 만나자고 이렇게 면담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도 결국 이제 그 거절하지 못하고 또 만나면 당신 강점이 있으니 잘해보시죠. 이렇게 다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어제 예. 김기현 의원이 좀 유의미했으려면은 오셨어야 된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된 걸까요? 사실은 이제 김기현 의원님이 이제 대통령과도 3시간 독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만찬하셨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뭐 성탄절에 뭐 접견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요소를 가지고 본인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지표상 보여줘야 된다. 계속 이제 지표가 무슨 힘을 실어주는 그게 오해든 이해든 그 액션이 있었을 때 그거 힘의 실음을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오르고 또 오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은 그거보다는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또 저력이 있으시는 분이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김기현 전 의원이든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느냐에 대한 거는 지표로서 나타나야 된다. 근데 김기현 의원 제가 보니까 마라톤에서 42.195잖아요. 본인만 앞서서 지금 100m 뛰듯이 뛰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른 주자들은 이제 뭐 물밑에서도 지금 있고 아직 출마 선언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김기현 대표님 마음이 급하신지 마라톤인데 100m 뛰듯이 지금 뛰고 계시는 건 아닌가 초반 스타트를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 페이스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행보는 또 어떻게 두 분께서 보시는지 궁금한데 앞서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글쎄요, 지금 뭐 경청 투어라고 해서 뭐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이제 뭐 새해부터도 많은 또 일정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행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틀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 이재명 대표한테 탈당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고 비명계에서 이거는 뭐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손절하는 메시지. 친명 빼고 나머지 비명 전체는 이제 그만 손절하자라는 그런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면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비명계든 친명계든 민주당 전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투표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보면 큰 세력이 1번은 이제 호남계가 있고 동교동계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친노계 그리고 친문계는 친노계하고도 약간 이제는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친문계가 있고 친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세력을 본인께서는 이제 조금 이제 잘 아울러 가지고 그 투표수를 확보하시려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각 그 계파의 코어가 되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뭐 권양숙 여사하고 또 만나시겠다고 하고 뭐 여러분들 만나시겠다고 하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가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 조금 마음이 더 급해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다른 코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일단은 체포동의안 부결까지는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부 기류 팩트 체크를 끝으로. 네. 내부 기류 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당사에 가거나 그러면 여쭤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류는 그 기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이게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죠. 당연히 당직자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주 당사의 1층에 들어가시면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두 분은 민주당의 주춧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묘역을 뭐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어떤 지금 경청 투어라고 하고 있는 거 네.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타운홀 미팅이에요. 거기서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장 카리스마 있게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운홀 미팅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청 투어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흔들리고 있는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지지세 이런 것들도 결집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을 돌면서 또 자기 어찌 보면 호남 의원들이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가 좀 약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약한 곳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들려보고 보완 차원에서? 그다음에 스킨십을 늘려가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의도에서 스킨십 하기는 각자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가면 어찌 되었건 각 지역에 있는 현직 의원들이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원외위원장도 다 모이게끔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스킨십을 늘려가서 지지세를 어찌 보면 당의 뿌리가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까지는 나섰지만 그 기간 이후에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지지세를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지금 굉장히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올해 마지막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